자, 주역단상 네 번째 주제는 여전히 그 원형 이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형 이정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역 근궤 문헌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게 원형 이정이라는 것이 이런 곳에 비유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생명을 연장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말해서 인생 전체를 볼 때 지금 현재가 인생의 봄에 해당됩니까? 여름에 해당됩니까? 가을에 해당됩니까? 겨울에 해당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봄은 다 가버렸어. 여름도 가버렸어. 지금 보니까 나는 인생의 황혼, 인생의 가을을 넘어서서 벌써 인생의 겨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 내 인생의 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연의 질서, 그 법칙에 빗대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형 이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흔쾌 문헌전에 나오는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 원형 이정이 어떻게 인간의 합리를 추구하는 시공간으로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의역을 쭉 하면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가 이제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굳이 길게 설명하죠. 의역만 해도 번역만 이렇게 깔끔하게 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면 원자, 원형 이정입니다. 원형 이정할 때 원자, 생물지시, 천지지덕, 막선, 어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은 생물지시잖아요. 생물지시는 의역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명력을 갖추는 처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지지덕이니까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늘, 천, 따지, 땅, 지 이러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우주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지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덕은 여러분들 어떻다 그랬죠? 얻어서 갖고 있는 거, 체득하고 있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지덕은 뭐냐면 우주 자연에 축적되어 있는 어떤 특성 혹은 우주 자연에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아니면 누적되어 있는 이 세상 만물의 존재의 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어떤 그 힘, 에너지 혹은 축적되어 있는 덕성 그것보다도 막선 어차다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앞서는 거는 없어요. 먼저 자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존재가 생명을 갖추는 처음에 존재하는데 우주 자연에 축적되어 있는 존재의 힘 그 자체라는 것보다 그것보다 먼저 앞에 있는 어떤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하잘것없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소나무라든가 아름다리 이렇게 큰 금강송 같은 것 혹은 전나무 같은 것 혹은 그런 쭉쭉 뻗은 목재 있잖아요. 그런 목재만이 존중을 받고 저 아래쪽에 있는 가시덤불, 잡초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뭡니까? 무시당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가 뭐냐 그러면은 원이라고 가정해서는 이 바로 천지에 축적되어 있는 천지가 얻고 있는 힘, 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앞서는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라고? 보라 이거죠. 그게 왜 자꾸 이상한 자기 욕망을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산은 산, 물은 뭐 물이다. 근데 그게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색안경을 끼고 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 저 음표에는 어마어마한 무슨 진리나 어떤 게 있을 거야. 있긴 뭐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보면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말을 이게 뭐 조리 있게 한다거나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사투리 다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나 그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사투리를 쓰고 표준말을 못하느냐 따질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존경받으면 존경받는 거죠. 그러나 존경을 한다든가 무시를 할 때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무시당해도 좋아요. 잘했으면 당연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고 잘했는데 무시당한다? 그것은 개인의 욕망이나 다른 어떤 걸 개입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역적 사고에 의하면.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생물시, 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가 생명력을 갖추는 시, 처음에 해당된다. 아주 동그라미 말, 처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천지지덕, 이 우주의 덕, 땅과 하늘이 갖추고 있는 그 존재의 힘이 그것보다도 막선을 앞서는 것 없어요. 시덕입니다. 시덕.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나오죠. 고로, 어시위춘. 때에 비유하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때에 비유하면 이거는 봄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춘이 된다고요. 봄이 됩니다. 그리고 어인적, 위니, 중, 선지장. 그러니까 이거 사람에게 이걸 갖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인이 됩니다. 위인. 어질다차, 인의 예지할 때. 인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오늘 이거 되고, 이 인은 뭐가 되느냐? 중선지장. 모든 좋은 일, 혹은 착한 것. 흔히 말해가지고, 인간이 가야 될 정도 가운데, 그죠? 정도 가운데서, 바른 길 가운데서 뭐가 되나? 으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성장이 아니고 최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다가 글자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 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이라는 건 뭐냐?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시작이고, 그리고 뭡니까? 덕을 갖고, 천지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절로 따지면 봄에 해당되고, 때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인의 덕목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인의 덕목은 뭐냐? 쉽게 말해서 모든 착한 것 가운데 으뜸이 되더라, 최고더라. 그걸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이 원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크다, 원을 크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크다? 그럼 뭔 말이지? 키가 큰가? 부피가 많은가?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하면 좀 분명해지죠, 그죠?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형이라는 건 뭐냐? 형통하다 할 때, 형통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딱 이렇게 나오죠. 형통하다는 말은 이렇게 내립니다. 생물지통이요, 물지어차라. 막불감이라. 그럼 이건 뭐냐? 생물이니까 뭡니까? 생물하니까 여러분들 뭐 과학 시간에 물상이다, 생물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생물은요,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통해 나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에 해당돼요. 생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이라고요. 바로 같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통이란 말입니다. 요거는 시고, 그래서 이거는 물지어차. 모든 사물들이 여기에 이르면 어떻게 되느냐? 사물이 이런 상황에 이르면 막불감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 물건의 생명력을 부여해서 통은 제가 그런 말을 썼죠. 이 통을 쭉쭉 뻗어나가면
어떤 것이 쭉 조금 자라나가지고 쭉 뻗어나갈 때, 두루두루 미칠 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자라나가지고 깨끗깨끗 하고 자라나지 않고 그냥 밑에서 까먹까먹 그러고 비틀비틀비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재미없어요. 이거 자라나면 쭉쭉쭉쭉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거나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할 때 힘차게 쫙쫙쫙쫙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다 그러는 것은 만사 해결된다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쭉쭉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비전이 그래 전망이 쫙 보여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뻗치는 기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힘이 솟죠. 그게 아니고 깔짝깔짝대면 힘이 솟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 할 때 형자는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시 위하 계절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 이 형이 여름이 된다고요.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춘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인적 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위, 내이, 중미지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느냐 어인적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 여기서는 원은 뭐가 되냐면 인이 됐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예가 되는 겁니다. 의가 아니고 예예요. 예가 되고 이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람은 아름다움에 모든 아름다움이 쭉쭉 모여 있는 게 예입니다. 여러분들 예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교적 허리에 허식에 빠져가지고 망했다.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네 논리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성하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아름다운 모임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게 왜 그것 때문에 망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모임은 어떻습니까?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뭡니까? 건전하고 활기찬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게 거기에 작용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통이란 말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말이 그런 말. 소통이 되면서 뭡니까? 서로 내가 규제받기도 하고 내가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 본분에 따라서 그게 예예요. 뭐 예 때문에 망했다고? 언제 한번 예의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예의 지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형통한다 혹은 소통한다 무슨 말이냐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나 원형 다음에 뭘까요?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형 리잖아. 리는 뭐냐? 리는 생물지수 물각득이 불상방해라. 그러니까 리는 뭐냐 그러면 리는 이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의 생물의 이 세상의 존재가 수는 뭐냐면 드디어 숫자잖아요. 드디어 무엇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생명력이 성화해서 다시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는 작업에 해당됩니다. 열매를 조금씩 점차로 맺어져 나가는 그런 작업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각득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득의니까 제각기 뭘 얻느냐? 제각기 이거 딱 나오잖아요. 다시 제각기 이거는 수로 돼가지고 제각기 뭘 얻는 거냐? 마땅함을 얻는 거예요. 마땅함을 얻는 거. 그러면서 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냥 제각각 마땅함을 얻는 겁니다. 마땅함을 얻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불상방해. 서로가 쉽게 말해서 뭐 해를 끼치지 않아요. 방해하지 않는다고요.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뭘 하면 됩니까? 방해하지 않고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따라 가지고 뭡니까? 일로 자기 본분으로 하고 그걸 따라서 마땅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고다이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방해하지 않고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의 뭘 지키면서 고유한 특성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런 뭐냐 어시위추 이걸 계절로 따지면 뭐냐 가을이 된단 말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원형 이정 했을 때 춘하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인적
위의 듣기 주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느냐, 이게 인의예 할 때, 여기 오면 이제 의가 됩니다. 의. 그리고 뭐냐, 듣기 분주화. 자기 나름대로 분수를 얻어가지고 그것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라고 해서는 이롭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롭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하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롭다는 것이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와야 한다,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해야만이 내가 이롭고 너는 성취 못했으니까 해롭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롭다고 번역을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자 보자고요. 정은 이제 우리 그 원형 이정할 때 이 정이잖아요. 그죠? 정은 뭐냐? 생물지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서 나오죠. 시, 통, 수, 성. 나오죠. 그죠? 이거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성입니다. 그리고 뭐냐? 실리, 구비, 수재, 각족이다. 그리고 뭐냐? 실제의 이치가 구비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게 딱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알맹이가 딱딱하게 만들어져 갖고 갖추어져 가지고 자기 충족 상태를 이루는 게 바로 실리구비예요. 이 앞에서는 실리구비가 없죠. 그러니까 콩을 심어 가지고 콩 싹이 올라왔어. 콩 줄기와 이파리가 올라오면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다시 콩이 열매를 맺는 것은 원형 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콩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딱 갖춘 것을 뭐라 하냐, 그 자기 충족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는 곧고 굳다, 바르고 곧다고 하는 정예에 해당됩니다. 자기 충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요걸 갖다가 그래서 이건 뭐냐, 수재 각족, 제각기 만족되는 상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존재에 따라서. 자, 그랬을 때 이거는 고로 의시위도, 이거는 때로 따지면 뭐가 되느냐, 겨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우리는 인간의 인식으로 볼 때는 움츠린다고 얘기하지만 또 때로는 뭡니까? 나무가 가지가 앙상해져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여름에 무성하던 푸른 옷을 입고 있던 나무들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옷을 벗어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identify,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제대로 열매를 맺고서 보관하고 정돈해서 그걸 감출 장자로 쓰는데, 식에서 감춰놓는다는 말은 뭐냐면 다음에 생명력으로 나올 뭡니까?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탄탄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또 나오죠. 어인적 위지, 사람에게 대비를 하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걸 뭐냐, 인이 예지할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가 되는 거예요. 인이 예지할 지가 되고, 그리고 중사지간, 모든 일에 뭐가 되느냐, 간이 됩니다. 여러분, 간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떤 학회가 있다든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죠. 간사가 그러니까 뭡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추동해 나가는 핵심 멤버죠. 회장은 뭡니까? 상징적인 멤버인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 자기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래, 실리가 제대로 갇혀 있어야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실제적으로 뭘 집행을 하고,
실제로 열매가 단단하게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쭉쟁이가 아니고 알찬 열매가 되어야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가 다음에 싹을 틔울 수 있죠. 재밌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죠. 간사가 뭘 다 주고 있습니까? 재정, 돈을 갖고 있다든가, 혹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뭘 다 해놔야 뭘 일이 돌아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딱 중사지간 모든 일 가운데서 뭐가 되냐? 핵심이 된다. 그게 바로 뭐냐? 원형이정이라고 했을 때 이 정을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쉽잖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존재가 생명력을 갖추는 처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주 자연에 축적되어 있는 존재의 힘이 이 처음에 생명을 갖춘 그런 힘보다 먼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에 적용하면 봄이 되고 사람에게 응용하면 인이 되어서 모든 착함에 으뜸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게 원이고요. 형은 이 세상의 존재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존재가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계절에 적용하면 여름이 되고 사람에게 응용하면 예가 되어서 모든 아름다움이 모인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 원형을 이정할 때 리는 뭐냐? 이 세상의 존재가 생명력을 업그레이드, 성화해서 이루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세상의 존재가 제각기 마땅한 정체성을 얻어가지고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역을 음과 양이 서로 의지한다, 기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제각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리는 계절에 적용하면 가을이 되고 사람에게 응용하면 인의 예지할 때 의가 됩니다. 되어서 그 분수의 조화를 얻는 기능으로 작용하죠. 그다음 정은 뭐가 되느냐? 정은 세상의 존재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재탄생해서 완성하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맹이에 결이 갖추어져서, 여기 실리구비라 그랬잖아요. 알맹이에 결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구비되어가지고 자리하는 곳에 따라서 제각기 충족. 그러니까 수재 각족이니까 자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충족되는, 제각기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에 적용하면 겨울이 되고 사람에게 응용하면 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그 원형 이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게 인의 예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추나 추동의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걸 나누기도 하고요. 쭉쭉 하는데 원형 이정의 논리가 혹은 생명력의 부여가 어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이 가장 좋습니까? 가장 좋은 계절 없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입니다. 그죠? 인의 예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혹은 예를 들어서 시작 단계와 열매를 맺을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럼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가을에 결실의 계절, 수확하는 기쁨. 그러면 싹 나는 봄에 씨 뿌리는 기쁨은 없나요? 씨 뿌리고 싹 나는 기쁨은 없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내가 수확해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인간이 아주 뭡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봄에 씨 뿌려갖고 여름에 가꾸어가지고 가을에 거두어 먹으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든 열매만 따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봄, 여름에 해당되는 것은 소홀히 하고 겨울은 무시하고 그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계절만을 떠올리는 그런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자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는 김 매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겨울과 같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전체가 사계절이 원형이정의 생명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환하는 논리로 혈액순환처럼 몸의 생기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통합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 원형이정의 좀 글이 길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속에서 자연의 이법과 인간 사회의 법칙을 찾는데 아주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그 논리들이 잘 담겨 있죠. 네.